안녕하세요. 물리교사 서영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포물선 운동이란 단원인데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을 지구상의 물체가 중력을 받는 상황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물리학 1에서 위아래로 던졌던 운동을 물리학 2에서는 수평 그리고 비스듬히 던지면서 이제 평면 운동으로 확장돼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던진 운동과 비스듬히 던진 운동을 공부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력에 의한 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개념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중력인데요. 중력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중력이란 지표 근처의 물체를 연직 아랫방향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연직 아랫방향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연직 아랫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자, 천장에 추를 실로 매달았을 때 추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정확히 저렇게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확히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각도를 갖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조금 과장돼서 그랬긴 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각도가 생깁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지구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지만 지구는 그와 동시에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살짝 미세한 각도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추가 내려오는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직 아랫방향, 윗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중력은 이렇게 연직 방향 아래로 작용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중력 가속도란 중력에 의한 물체의 가속도로 크기는 9.8m/s 제곱이고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중력 가속도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항상 연직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력 가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할지 마이너스로 할지 우리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한 운동의 연직 축의 기준 방향은 처음 속도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지 또는 아래로 던져진 운동일 경우, 자, 이러한 운동이 되겠죠. 지금 물체가 아래쪽으로 처음 속도가 v0를 갖고 떨어진다 혹은 정지해 있는 물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아랫방향을 기준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기준 방향과 같기 때문에 플러스 g로 작용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위로 던져진 운동일 경우에 이렇게 지표면에 물체가 초속도가 위쪽 방향으로 작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윗방향을 기준 방향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여전히 아랫방향이죠. 중력 가속도의 방향과 기준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자, 지금까지 중력에 의한 운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3가지를 짚고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력에 의한 운동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연직 운동입니다. 자, 연직 운동은 수평 방향의 운동이 없이 그냥 위아래로만 운동하는 운동을 이제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사실 물리 1에서 공부하고 넘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빨리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직 운동 중에서도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란 정지에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즉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물체는 처음 속도가 0이죠. 그리고 중력을 받아 떨어지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g가 됩니다. 자,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람이 물체를 들고 있다가 물체를 가만히 놓는 거예요. 가만히 놓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이 돼야 되고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g가 작용하겠죠. 자,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로 잡습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니까 플러스로 가속도를 잡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렇죠. VT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그래프로 자료를 변화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면은 1차 직선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1차 직선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초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점에서 시작하는 1차 직선을 쭉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해석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그래프의 개형 먼저 잡고 나가는 거예요. 개형만 잡히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VT 그래프니까 특정 시간 t라고 했을 때 그때의 속도를 나중속도 v라고 정의하고 기울기는 가속도가 됩니다. 여기서 가속도는 g가 되겠죠. 그리고 면적은 변위가 되는데 자율낙하 운동에서의 변위는 물체가 떨어진 높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속도는 없어요. v0는 0이고 가속도는 g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식 첫 번째 걸 적용해 보면 v는 v0 플러스 at에서 v0가 0이고 가속도가 g니까 v는 g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변위, 떨어진 높이는 h는 2분의 1 gt 제곱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걸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직 하방 운동입니다. 자, 연직 하방 운동이란 연직 방향 아래로 던진 운동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사람이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공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싹 던진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는 처음에 초기 속도를 갖고 출발하게 되겠죠. 가속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g입니다. 자, 이 상황도 분석하기 위해서 VT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가 g로 딱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의 VT 그래프는 일직선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일직선으로 그릴 건데 지금 초기 속도가 어때요? 초기 속도가 v0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직선을 그릴 건데 이 v0에서부터 일직선을 그려주면 등가속도 운동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시간대의 속도를 나중속도 v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 둘의 차이는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 될 거고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 기울기는 당연히 가속도고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g가 될 것이고 자, 각각의 면적을 더하게 되면 변위가 되고 즉 떨어진 높이가 됩니다. 자, 처음 속도는 v0, 가속도는 g,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gt, 떨어진 높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죠. 자, 다음은 연직 운동의 마지막 연직 상방 운동입니다. 자, 연직 상방 운동은 연직 하방 운동과 반대로 물체를 연직 방향 위로 던진 운동을 말해요. 자,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공을 위로 힘껏 집어 던졌을 때 그때 공은 초속도 v0를 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점점점 느려지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한 후에 다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운동을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지금 초속도의 방향이 위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초속도의 방향으로 우리가 연직 방향의 기준을 잡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쪽이 기준 방향이 되어서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g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VT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직선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가속도가 플러스가 아니라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는 거는 선이 아래를 향하는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초속도 v0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v0 표시해주고 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그으면 성공적으로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VT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가속도는 g가 아니라 마이너스 g가 되겠죠. 자, 그리고 면적은 당연히 변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양의 면적, 플러스 쪽에 있는 면적은 올라간 높이가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 있는 면적, 음의 면적은 떨어진 높이가 될 거예요. 자, 속도가 v0에서 점점점 낮아져서 0이 되는 순간의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양의 면적, 올라간 높이의 면적과 음의 면적이 같아지는 순간의 시간을 선생님이 t2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처음 속도는 v0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g다. 그리고 나중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식 첫 번째 걸 적용해서 v는 v0-gt다. 나중 위치는 등가속도 운동식 두 번째를 적용하면 h는 v0t-2분의 1gt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연직 상방 운동은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자, 바로 다섯 번째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그 시간을 선생님이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속도가 0이 될 때 물체는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0이다 라고 해놓고 식을 계산하게 되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t1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v는 v0-gt1이 0일 때니까 t1은 g분의 v0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최고점 높이인데요. 최고점 높이를 라지 h라고 표현하게 되면 t1일 때 물체의 높이가 최고점의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혹은 저 vt 그래프의 전체 양의 면적이 h가 될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h는 2분의 1 v0 t1이다. 선생님이 뭘로 계산했냐면 그래프의 양의 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v0, 밑변 t1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t1이 g분의 v0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v0 곱하기 g분의 v0, 즉 2g분의 v0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출발점을 다시 통과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운동일 경우에선 물체가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순간, 즉 t1을 기준으로 올라올 때랑 내려올 때가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t1의 2배가 되는 순간 다시 출발점을 되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즉 t2는 t1의 2배이다 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력에 의한 운동 중 가장 간단한 연직 운동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평면상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상의 중력 운동 첫 번째,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절벽 위에 대포가 포탄을 수평 방향으로 초기 속도 v0로 발사해 주었어요. 그럼 이 포탄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중력과 속도를 받아서 다시 아래쪽으로 같이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 포탄의 처음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라지 h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포탄이 날아가는 궤도를 선생님이 시간대별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포탄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충분히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포탄이 마지막에 지면에 닿은 지점, 우리는 이 거리를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데 이 수평 도달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은 뭐 다른 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은 이 위치에 있었죠. 자, 두 번째 공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수평 방향 먼저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공의 위치는 여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공입니다. 자, 어때요? 간격이 동일하죠? 즉,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직 방향은 어떨까요? 수직 방향의 공 첫 번째 위치는 여기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즉, 수직 방향의 공의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이렇듯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은 단순히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고 연직 방향,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 처음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 대포를 쏴줬기 때문에 v0x는 v0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수직 방향은 연직 방향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속도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중속도인데요. 자, 나중속도는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v0로 갈 것이고,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식 첫 번째 걸 사용하면 되겠죠. vy는 gt입니다. 자, 네 번째 변위는 수평 방향 등속도 운동은 단순히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x는 v0t가 나오고, 등가속도 운동에선
y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등가속도 운식 두 번째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낙하시간입니다. 낙하시간이란 포탄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겠죠. 자, 이 낙하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낙하시간은 y축 변이가, 즉 연직 방향 변이가 라지 h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따라서 라지 t는 루트 g분의 2h다 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수평 도달거리 r 어떻게 구할까요? 자, 수평 도달거리 r은 낙하시간 동안 수평 방향의 변이를 구하면 됩니다. 즉 r은 v0 라지 t가 되고, 다시 라지 t를 풀어 쓰게 되면 v0 루트 g분의 2 라지 h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까지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제 모든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대포가 지면에서 포를 쏘게 되는데, 이번에는 수평 방향이나 수직 방향으로 쏜 게 아니라 일정한 각도를 두고, 지면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 세타를 두고 대포를 쏘게 되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속도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가속도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자, 지금 연직 방향의 속도가 위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를 마이너스 g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포탄의 경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포탄은 자,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연직 방향의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다시 연직 방향의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포가 떨어진 곳까지 수평 도달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하고, 대포가 최대한 많이 올라갔을 때 최대 높이를 라지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고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자, 처음 속도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자, v0x인데요. 자, 세타를 이용해서 v0를 성분 분해를 해줄 겁니다. 자, x축은 v0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처음 수평 방향의 속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수직 방향의 속도는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v0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수평 방향은 없고 연직 방향은 마이너스 g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나중 속도는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속도와 같은 v0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고,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식 첫 번째 걸 적용해서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다. 초속도가 v0 사인 세타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나중 속도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이는 등속도 운동은 단순히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만 곱해주면 되죠. x는 v0 코사인 세타 t,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식 두 번째를 적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t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1을 구하려면 어떤 정보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최고점에서 y축 연직 방향의 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연직 방향 속도가 0이 될 때를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중 속도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1은 다시 얘가 0이 될 때를 구하면 됩니다. 즉 t1은 g분의 v0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때의 높이, 최고 높이를 구해볼게요. 자, 최고의 높이는 그냥 t1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t1에서의 연직 방향 변이를 구하면 최고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라지 h는 v0 사인 세타 t1 마이너스 2분의 1 gt1의 제곱이다. 식을 정리하게 되면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은 포탄이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즉 수평 도달 시간 라지 t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될까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직 상방 운동에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와 최고점에 도달한 후부터의 운동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듯이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을 기준으로 전후가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즉, 지면에서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이 t1이라면 최고점에서 지면까지 걸린 시간도 다시 t1이 되겠죠. 따라서 수평 도달 시간 라지 t는 t1의 2배가 됩니다.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라지 t는 2t1이므로 g분의 2v0 sin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수평 도달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탄은 지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거리까지 날아갔을까요? 자, 이것은 위에서 구했던 수평 도달 시간을 x축 변위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지 t에서 수평 방향 변위를 구하게 되면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라지 r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시간 라지 t 다 라고 쓸 수 있겠고, 다시 식을 전개하면 g분의 2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배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죠. 백악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2배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라고 바꿔줄 수 있으므로 결국 식이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2세타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도일 때 수평 도달 거리는 최대가 되면서 세타일 때와 90-세타일 때가 같은 수평 도달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수평 도달 거리는 45도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게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세요.